나머지 정산인데요. 이거는 다른 시공사들은 사실 밝히기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 또 우리 음주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분이 또 여행 스케치님이라고 오셨는데, 정산을 하러 오셨는데, 그냥 또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아유 달라는데 줘야지 이러는데 그냥 가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정산은 그 견적 받을 때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거 뭐 견적 받아서 안 그래도 부하는 뭐 견적서 늦게 주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서 막 일일이 체크하셨다가 막상 정산 때는 친해서 말을 못 한다고 이렇게 뭐 이거 추가로 서비스로 해준다 그랬는데 또 청구했네 이런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산은 또 저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배차장이나 이런 직원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정산은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이렇게 내역서가 있고 정산서가 있거든요. 정산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정산이 저희가 이제 설계자가 그러니까 건축주의 변심을 고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면은 가구부터 도어, 창호, 마감 자재, 외부 데크,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제 후레싱까지 또 결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택해 준 거를 이제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건축주가 이제 조금 돈을 더 쓰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으시죠. 근데 이거를 그냥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가격이 달라요. 자재에 대한 가격. 예를 들면 정산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건축자 처음엔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싱글을 설계를 해드렸는데 지붕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아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공자한테 그냥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산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이유가 생기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될 게, 보통 잘 하시는 분은 뭐 700만 원까지 깎아가고 못 하시는 분은 2, 30만 원 깎는 분이 있는데, 그는 이제 보통 시공사 똑같아요. 한 장짜리 내역서를 받으셨다면 정산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끝인데, 사실은 원래 한 30장짜리 내역서를 받고 정산서가 별도로 가요. 이렇게 뭐 들어간 거 뺀 거 이런데, 건축주는 그것만 보거든요. 사실은 그것만 보면 막상 아이템이 바뀌어서 시공을 안 했던 아이템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깎는 부분이 컨테이너에 내역서가 들어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사용이 내역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반입을 못해서 못 넣었다. 그러면 100만 원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 동네 아줌마가 설치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럼 또 30만 원 되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건축주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걸 한번 훑어보시고 다시 정산서를 가져와서 차근차근히 보시면 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친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 시공사는 그냥 뭐 해야 되냐,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가는 게 되고 사기꾼이 되고, 건축주는 일도 안 했는데 돈 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훑어보시라는 얘기고요. 정산은 사실은 시공자 입장에서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초할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면 100만원, 500만원, 뭐 30만원 쌓이다 보면 나중에 건축주는 자기가 바꿔서 한 게 2천만원 정도 되는지를 몰라요. 그럼 대부분 다 이거 2천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다 본인이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1군이나 이런 데 공사할 때는 그 작업 지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주자한테 자 이걸 해 그러면서 지시를 주면 사인을 해주거든요. 그걸 쌓아놓으면 되지만 일반 단독에서는 건축주하고 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일반 벽지를 하기로 했는데 에덴바이오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금액이 이 정도인데 사인하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지급하겠다고 사인하세요.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면은 시공자 입장은 뭐가 안 좋냐면 내 돈은 내가 대부분 상향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내 돈을 주고 미리 사서 한 몇 개월 뒤에 받게 되는 돈을 건축주는 안 주려고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뭐 50만 원짜리 내역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바꿨다. 그럼 건축주는
정산 때 돈을 주잖아요. 900만 원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미 내 돈을 주고 자재를 사서 시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자가 또 붙었고 손해가 많잖아요. 근데 건축주는 두세 달이 지나면 까먹어요. 이걸 금액을. 그러면 금액이 막 5천, 6천 되면 이제 깜짝 놀라죠. 근데 본인이 다 일일이 발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됐다 싶으면 추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시공사는 분명히 다 챙긴다고. 건축주는 안 챙겨요. 그냥 한참 건축주가 좀 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는 사소한 변경들은 현장 소장한테 그냥 업체한테 돈 더 주고 이렇게 건축주의 다이렉트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분란이 많은데 그거는 추가되는 거를 건축주는 다 까먹습니다. 정산까지 준공 나오고 이제 정산을 내면 보통 한 3개월, 4개월인데 까먹으니까 시공사도 열받고 건축주도 열받고 다 열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해진 아이템 내에서 딱 끝내는 게 좋습니다. 시공사도 좋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 교수님은 한번 말씀. 이 정산과 관련해서는 내역서를 같이 관련해서 보셔야 돼요. 예, 이제 얘기가 나오려다가 말은 게 있는데 그 시공사에서 공사 계약 때 내역서를 한 장 그냥 갑지 한 장만 가지고 뭐 무슨 공사 얼마 무슨 공사 얼마 예, 한 장짜리 견적서 가지고 계약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건축주가 100% 불리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부분이 평당 100원이었다. 이게 변경이 생겨서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가 정확하게 100원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이상 요구를 하지. 근데 그게 내역서에 그런 것들이 자세히 표기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걸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내역서를 반드시 처음에 잘 받아 놓으셔야 되고 상세한 내역서까지 잘 받아 놓으셔야 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문팀장님 애로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얘기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정산이 이루어지셔야 이게 지금 그저까지 말씀하셨지만 정산이 이제 잘 안 돼서 문팀장이 예를 들어 손해를 봤어요. 뭐 손해를 보는 게 뭐 진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이번 장사에서 100원이 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5만 남으면 50원 손해 본 것 같거든요. 진짜 뭐 손해 보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문팀장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AS를 볼 때 정산도 잘 돼서 좋게 관계가 끝난 현장하고 정산이 잘 안 되고 손해 본 현장하고 AS를 볼 때 어디가 편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시공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여파가 사실은 이제 설계한 사람한테도 오거든요. 마이너스 정산서도 많습니다. 잘 조절해서 몇 분 뭐 건축주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은 딱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하나도 안 바꿉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 걸 시공자도 원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 안 되시면 정산 때 어려우시면 정산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보고 비교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과하게 청구했다. 이건 뭐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걸 저희가 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뭐 이질 재료가 바뀌면서 대부분 이건 얼마 추가돼요 다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기와 뭐 싱글에서 기와 바뀌면 뭐 700만 원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역서를 받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관하셔도 되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산 얘기 한번 마무리 없나요? 없습니다. 설계비도 정산이 있나요? 아, 설계비요? 예, 그 얘기. 예, 설계비가 정산이 있어요. 네, 이제 보시면은 40평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뭐 한 60평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락이 추가가 되거나 뭐 차고가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설계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대한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는 정산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부활을 통해서 건축주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비용을 받지 않고 해드리는 편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그 뭐 회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이제
그러니까 꼭 생겼을 경우에는 그 외주 비용은 이쪽에 조금 받고요. 그 외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 한 어느 정도인데 평균? 평균 뭐 50만 원 될 때도 100만 원 될 때도 있습니다. 카이 박 교수님도 정산이 있나요? 저도 여기서만 못하지 다른 데서는 합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원래 토목공사를 하는 토목 설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거는 계약 잘 하셔야 돼요. 엄청 바가지 많이 써요. 토목 설계는 100% 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설계는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래 처음 집 지을 때는 요런 집을 요렇게 요만하게 짓고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다르게 짓잖아요. 그러면 보통 양심적인 데는 50%를 설계비를 달라 그러고요. 양심 없는 데는 100% 다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허가를 접수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걔가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건축사들은 경미한 변경은 잘 안 받습니다. 근데 뭐 평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좀 정산이 되겠죠. 근데 토목은 확실히 정산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 경미한 변경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사용검사 신청 때 도면만 수정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이런 정도면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가는데 중간에 이제 그 설계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어쨌든 저희도 작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인허가 업무도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 일부 설계 변경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토목에서는. 토목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가 바뀌더라도 거의 그 허가 받을 때의 일량의 70% 정도가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하우즈는 이렇게 벽체 옮기고 이런 거는 정산 안 합니다. 마감재가 올라갈 때만 정산하지.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1시간 정도가 오바됐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좀 제가 보통 단독은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자 이행정권 이거는 사실 그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하자 이행정권에서 이렇게 하자를 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자 이행 보증 보통 우리가 하자 이행정권을 끊는데 그 15만 원 정도 내거든요. 단독 주택에는 그걸로는 사실은 나중에 긴 얘기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보통 어느 시공사나 다 2년 정도를 합니다. 근데 좀 건축주랑 시공사는 친해져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브랜드 하우징이 처음 지은 집이 산청집이거든요. 근데 3년이 훨씬 넘었죠. 그 집은 애가 아토피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거북이 껍질이었거든요. 서울 살다가 산청까지 내려간 경우인데 그 집은 이제 방통이라는 걸 치게 되면 공구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그 건시 판넬 치고 거기에 마모를 올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좋다고 그랬는데 단점이 뭐냐? 그러면 건시 판넬이 판유기 때문에 마모를 올리면 줄자국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한 2, 3년 지나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나오면 제가 새로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깨끗이 났는 데까지는 딱 2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내 직원들 몇 명 가서 밤 11시에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반겨주면서 아토피 났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팔게 되면 마물을 걷어내고 마루를 깔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년 좀 안 됐는데 집을 팔게 되면 못 팔잖아요 우선. 그래서 그 약속을 제가 4년 다 돼서 엊그저께 마루 다 깔아줬습니다. 300만원치. 그게 에이스죠. 이게 뭐 사소한 에이스, 벽지 이런 건 뭐 간단한 거고. 그래서 시공사랑 친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부수되는 얘기인데요. 기념이 조금 기분파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술을 잘 사시면 서비스가 가끔 나올 겁니다. 술 한번 건축주가 한 10만원치 사면 저는
데크 한 4평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나중에 문자를 보내면 술이 채면 문자를 잘 보내거든요. 최대 많이 보낸 적이 6평까지 보내봤습니다. 그러면 시공비 하면 많이 들어도 한 작게 들어도 한 200만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잘 문자 메시지 치우시면 안 됩니다.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해지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을 짓고 까질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그 상황인데 그냥 좀 친하게 지내면 뭐 에이스가 뭐 못 해주겠습니까? 뭔들 집도 새로 지어줄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5회 컨퍼런스는 이걸로 마칠 거고요. 이제 박 교수님하고 마지막 인사말 한번 어떠셨나요? 이거 뭐가 좀 아쉬웠죠? 역시 건축주가 제일 아쉬웠네. 질문 안 하는 건축주가 제일 아쉽네. 지금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이런 시간 갖게 돼서 저도 참 영광스럽고요. 오늘 조금 좀 불만인 게 사실 이렇게 좀 많은 얘기가 이렇게 와주셨으면 싶었어요. 질문도 좀 하고 활발히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희끼리 한 얘기로 좀 끝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소님들 마지막 인사말. 예, 아까 전에 이제 저희 브랜드하우징이 저희를 대신해서 영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가 사실 저희가 영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같이 이제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하우징도 그렇고 건축사 사무소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같이 붙어갈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리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친해지면 또 안 되는 사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조율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많이 봐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뭐 다음 컨퍼런스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이 앞번에 4회 컨퍼런스 때 이동영 소장님이 워낙 떨어가지고 계약 직전에 갔던 건축주가 안 하려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는 안 떨고 잘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말고도 이게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건축사가 3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들 제끼고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로 너무 늦어가지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내장 하나. 아, 그게 가능한 우리가 뭐 뭐라면 가야지. 제가 지금 좀 올라가. 아니면 네, 제가 내려볼게요. 위에서.